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앞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검사입니다. 자,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가 역시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던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 살아 돌아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들을 고발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의 6시간 행적을 집중 캐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니만큼 몰아붙였던 게 바로 이 세월호 7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의 6시간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고발장에도 없는 내용을 다 준비해서 고발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는 대통령 기록관의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진단까지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생각보다는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6시간 행적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29일 오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실종부터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당일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유족 측에 지금껏 알려진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의 실시간 대응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6시간 중요합니다. 이 6시간은 이 숨진 이대준 씨가 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뒤 숨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 이때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이게 수사의 초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6시간 관련 의혹은 당초 유족 측이 청와대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월북 조작 의혹 고발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검찰이 고발장에 없는 내용까지 먼저 나서 집중 조사한 것은 수사 방향이 사건 당일 청와대 정부의 대응 실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런 잣대로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고스란히 그대로 적폐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족 측 김기훈 변호사는 6시간은 고발장 내용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검찰이 준비를 많이 해서 놀랐다. 당일 구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건 물론 이후 북한의 국민 피살 사건을 무마하려고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린 청와대 윗선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6시간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선박이 바다 위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에 표류 중인 이대준 씨를 발견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에 대한 감청을 통해 거의 실시간 이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발견 이후 3시간 뒤인 6시 36분쯤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서면 보고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발견부터 6시간 뒤인 9시 40분에는 북한 단속정이 해상에 떠있는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합니다.
이 6시간 동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3시간 뒤에 보고받고 사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6시간 동안 남북 간 통신선을 통해 북한군의 이시에 대한 구조 및 소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격 사망 3시간 뒤인 23일 오전 1시 서훈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을 소집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격 사망 사실을 대면 보고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당시는 밤입니다. 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사망 사실을 알렸는지도 초점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향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건 이 시가 피살되고 37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이동안 뭐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청와대의 수습 과정을 확인하려면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된 당시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고발한 월북 조작 의혹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외에 당일 6시간 행적과 관련된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조사하려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진상규명을 해서라도 관련 문서를 보는 게 맞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